네, 안녕하세요. 닥신TV 신재욱입니다. 2026년도 버전의 닥신의 좋은 중고차 고르기 시리즈 어김없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내용 설명 따로 없이 그냥 바로 문제풀이, 케이스를 보면서 쭉 설명드릴 거고요. 이번 영상만 보시면 대충 그래도 어느 정도 머리만 달려 있다면 이제 대충 어떻게 고르는지 금방금방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차를 보는 그 중고차적인 마인드를 탑재를 하시고 나면 중고차에 대한 보는 관점이 완전히 새로워지실 거고 많은 것들이 좀 보이게 될 겁니다. 이런 영상의 도움이 없이 그냥 막연하게 오프라인에 가서 어줍지 않은 지식을 갖고 2차 저차 오프라인에서 보겠다고 하면 일반 개인이 얻을 수 있는 정보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중고차는 이 카이스토리 서류 내역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 서류에서 치명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이 있는 거를 이제 소거해 나갈 거고요. 리스크가 굉장히 적은 차들을 남기는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리스크가 적은 차를 남기는 게 저희가 하는 방식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30초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런 중고차 고르기 시리즈 영상을 시작한 지 한 6, 7년 된 것 같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중고차들이 감가가 되게 좋았어서 중고차가 정말 살만했거든요. 요즘에는 이제 중고차도 감가가 잘 안 됩니다. 가성비가 예전만큼 좋진 않아요. 어떤 차들은 이 돈 주고 중고차 살 바에는 새 차 사는 게 낫다 싶은 구간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본인의 경제 상황에 맞춰서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할 얘기가 많지만 빠르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차량입니다. 일단 그랜저 IG 하이브리드 캘리그래피 차량이고요. 그랜저 차량을 가져온 이유는 먼저 그거예요. 이 차가 지금 일단 2,600만 원인데 요즘에는 아반떼도 거의 2,000에서 3,000만 원 하잖아요. 근데 중고차를 본다는 거는 내가 예산한 가격에서 조금 위급의 차를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아무래도 감가를 맞았으니까 가격이 좀 싸니까. 대신에 이제 연식과 키로수의 손해를 봅니다. 이건 21년도 차량이고 13만 6천 킬로를 뛰었으니까 연식은 한 5년 됐고 키로수는 무려 10만 킬로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격이 대충 신차 대비 한 50% 정도 할인을 받은 상태인데 답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신차의 아반떼를 살지 5년 되고 13만 킬로 된 2,600만 원짜리 그랜저 하이브리드를 살지는 여러분의 선택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후자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자동차는 최근 거의 20년 동안의 발전이 없어요. 전기차 시대로 넘어와서는 전기차는 나오는 것마다 세대의 변화가 좀 크지만 내연기관은 거의 20년 전부터 지금 발전이 없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나오는 이런 하이브리드 차량도 어느 정도 기술이 안정이 됐고 장기 사용에 대한 테스트가 이미 끝났기 때문에 이런 차를 지금 샀을 때 향후 10년 뒤에 문제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는 배터리에 문제가 없고요. 전기차는 배터리의 수명이 좀 주는 문제가 있는데 하이브리드는 배터리가 거의 버퍼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배터리 수명이라는 개념이 거의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이브리드 그리 좋아하진 않았는데 공영주차를 50% 할인받을 수 있다는 장점, 그리고 연비가 그래도 나쁘지 않다는 점, 그 다음에 소음이 꽤 적다는 점, 실제 차주들의 상당한 만족 영역이 있고요. 예를 들면 인천공항 갈 때 할인 한 50% 받기도 하죠, 주차장이. 그리고 이제 아반떼 같은 차와 5년 된 그랜저와의 그 고속도로 달리는 느낌, 승차감, 비교의 대상이 되진 않습니다. 클래스는 영원하다. 현실적으로 너무 큰 차는 운행하기 어렵지만 한번 구입할 때 차량을 약간 급을 높여서 사면 꽤 오랫동안 만족하고 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그랜저를 제가 사회초년생 20대 초반 보고 사라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실제로 20대 초반이 2, 3천만 원 주고 아반떼 산다면 전 차라리 그랜저 사는 게 나을 것 같긴 하고 20대 초반까진 그렇고 3, 40대인 사람이 아반떼 살 바에는 그랜저 IG 하이브리드 5년 된 걸 사면은 10년 이상, 15년도 훨씬 더 만족스럽게 차량을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고 운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살 때 잘 사면 차에 대한 스트레스가 아예 없고 그것 또한 되게 어찌 보면 코스트거든요. 차를 이제 자꾸 바꾸면 취등록세에서 손해를 보기도 하고 어설프게 낮은 급의 차를 풀옵션 주고 비싸게 살 바에는 자동차는 이미 발전이 끝난 물건이기 때문에 한 5년에 10만 킬로 된 괜찮은 물건을 잘 고르면 5년에 10만 킬로 이제 어찌 보면 거의 새 차의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를 사서 15년 타는 거 아무 문제 없다. 야무지게 잘 타면 15년에 2,600만 원 괜찮게 타는 거고 15년 탈 거를 아반떼로 15년, 20년 타느냐 그랜저로 15년, 20년 타느냐 그랜저 타는 게 훨씬 낫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일단은 좀 높은 급의 차를 조금 추천드립니다. 이 차를 볼 때 어떤 걸 보냐면요. 제일 먼저는 오른쪽에 보면 보험 이력이라는 게 있어요. 이 보험 이력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이력을 열어보면 이 차는
용도 변경 이력이 있냐? 용도 변경 이력이 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 가끔 보면 있는 차들이 있습니다. 보통 렌트카거나 영업용 차량들, 그러니까 택시로 운행됐거나 렌터카로 운영되었던 차들은 있음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 차는 그러니까 영업용이나 택시로 쓰였던 차는 아닙니다. 그냥 일반으로 등록되었던 차고 소유자 변경 이력이 있는데 1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차가 전에 소유자가 몇 명이었냐를 볼 수 있는 건데요. 명의 변경이 몇 번이나 되었느냐. 1회라서 굉장히 적은 차고 실제 이 내역을 자세히 볼 거고요. 보험 사고 내역은 내 차 피해가 2번 297만 9천 원. 타차 가해가 1회 117만 6천 원. 이런 내역을 갖고 정확히 어떤 사고인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요 정도의 내역을 보면 저는 오케이, 이거 괜찮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용도 이력 정보를 클릭하시면 대여 사용 이력 없음, 영업용 사용 이력 없음 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소유자 변경 이력을 보시면 2021년도 11월 3일에 차량이 최초 출고되었고 26년도 1월 20일 날 소유자 변경이 되었습니다. 요거는 아마도 21년도에 최초 차량이 출고돼서 첫 소유자가 이 차량을 운행을 했고 26년도 1월 20일, 지금이 2월 26일이니까 1월 20일 날 중고차 매매 상사에다가 이제 매도를 한 거죠. 그래서 매매 상사가 이제 본인 명의로 등록을 해 놓은 겁니다. 매매용으로. 그래서 이 차의 실제 앞에 소유주는 한 명입니다. 이런 거 이제 1인 소유라고 하는데요. 중고차를 구입할 때 앞에 소유주가 여러 명이 있는 차들이 있어요. 뭐 앞에 소유주가 3명, 4명 바뀐 차가 있고 이렇게 소유주가 한 명인 차가 있는데요. 중고차를 살 때는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건 1인 소유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1인 소유. 첫 소유주는 이 차량을 돈을 다 내고 사고 비닐 뜯은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은 이제 차량을 잘 관리를 합니다. 이 차가 비록 5년 됐고 13만 6천 킬로지만 이 차는 거의 보증 기간 동안 센터만 다녔을 거 아니에요. 보증 기간 자기 돈 들여서 사설 가서 이상하게 고친 사람 보통은 없죠. 신차를 출고한 사람이. 매뉴얼대로 메인터넌스가 된 차량이고 이게 설령 보증이 끝났다 해도 보증 끝난 지 오래된 차가 아니잖아요. 보증 끝나자마자 갑자기 뭐가 망가지는 건 아니니까 보증 기간 안에 어느 정도 메인터넌스가 됐다. 그러니까 오히려 실제로 차량이 출고되어서 필드 테스트를 거치고 차가 이제 완성된 상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파키스탄이라는 나라를 보면 그러니까 거의 우리나라에서 완전 그냥 폐차 수준 20만 킬로 뛰고 뭐 20년 된 차 그런 차들도 좋다고 가져가서 다 뜯어 고치고 타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이 뭐 파키스탄이랑 비할 바는 아니지만 한국이 이제 워낙 잘 사니까 이제 뭐 차가 10만 킬로만 넘어도 막 5년만 돼도 뭐 썩 차로 보고 뭐 보지도 않고 이러지만 관점을 조금만 바꾸면 이런 차는 뭐 파키스탄 같은 나라에서 볼 때는 완전히 이게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완전히 비닐도 뜯지 않은 새 차인 거예요. 이게 새 차입니다. 이런 차들은. 게다가 1인 소유면 어디 때려 박지만 않았으면 됩니다. 이제부터 이 차는. 때려 박았다는 건 저는 이제 뼈대 먹은 차를 안 좋아해요. 차가 외판은 고쳐도 돼요. 문짝 사고 나서 문짝 교환이 있어도 상관없고 팬더 사고 나서 팬더 교환해도 상관없고 앞에 살짝 박아서 범퍼 박았어도 상관없고 본네트 살짝 교환했어도 상관없어요. 다 없는데 때려 박아서 자동차의 그 골격 구조를 먹은 큰 사고가 있으면 그 차는 전 권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거기까지는 권하지 않아요. 지금부터 저희가 할 일은 이 차가 이제 뼈대를 먹은 적이 있냐, 큰 사고가 났냐, 그거를 걸러내면 돼요. 그걸 이제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보험 이력을 다시 볼 텐데 여기서 이제 내 차 사고 내역을 봅니다. 그래서 보험 이력을 볼 건데 여기서 내 차 피해라는 걸 봅니다. 그러면은 보험 처리가 된 내역을 볼 수가 있는데요. 25년도 4월 21일 194만 원. 그 다음에 23년도 2월 28일 100만 원 정도의 보험 처리 내역이 있습니다. 내 차 보험으로 처리한 내 차 사고. 자차로 처리했다는 얘기인데요. 정확하게 어떤 사고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부품이 90만 원, 공임이 70만 원, 도장이 30만 원. 가벼운 그냥 판금 도장 수준의 사고입니다. 보통 국산차 기준으로 한 2, 300만 원 이하는 그렇게 큰 사고가 아니거든요. 100만 원짜리. 요거는 이제 부품이랑 공임만 들어갔고 도장도 안 했어요. 뭐 거의 그냥 범퍼 교환한 수준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다 작은 사고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보고 어떤 생각을 하냐면 크게 때려박은 사고는 없구나. 예를 들어 이런데 막 500만 원, 막 700만 원, 800만 원, 900만 원짜리 사고가 있으면 그거는 좀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사고가 2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이거는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한테 이거 물어보면 저 몰라요. 무슨 사고인지는 모르겠지만 알고 싶지도 않아요. 어차피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이 정도면 금액 얼마 안 되는 겁니다. 큰 금액의 사고가 있었는데 그 사고 직후 차량을 매도하면 저는 좀 안 좋게 봐요. 큰 금액의 사고가 있고 그 직후에 차량을 매도하면 좀 안 좋게 봐요. 25년 4월 달에 190만 원, 뭐 이건 크지 않으니까 상관없는데 사고가 있고 차량을 바로 매도하진 않았죠.
25년도 4월 달에 자질구레한 사고도 아닌데 이런 내역이 있었고 뭐 대충 그래도 1년 가까이 타다가 차량을 판매했잖아요. 별거 아닌 겁니다. 그 다음에 정보 제공 불가능 기간이라는 게 잡히면은 안 좋은데요. 이 차는 25년도 11월부터 25년도 11월까지 이건 잠깐이기 때문에 그냥 보험 뭐 바뀌는 기간 동안 빠졌던 거고, 이 정보 제공 불가능 기간이 길면은 자차 보험을 안 들고 탄 차인데 그런 차는 저는 일단 추천하진 않습니다. 정보 제공 불가능 기간이 길면 자차 보험을 안 들고 탄 차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차량을 타면서 자차 보험을 안 들고 타는 차가 있는데 5년 동안 뭐 이게 20년도부터 25년까지 정보 제공 불가능 기간이 잡힌다. 이러면 자차 보험을 안 들고 탄 차고, 그 차는 사고가 났어도 내 차 보험 처리를 못 하거든요. 자차 처리를. 그러니까 보험 내역에 잡히지가 않으니까 뭔가 좀 알 수 없는 구간이 있는 거죠. 뭔가 리스크 구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대충 추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어쨌든 타차 가해 내역을 보실게요. 타차 가해 내역 25년도 4월 달에 117만 6천 원. 금액이 되게 작아요. 부품 40만 원, 공임 26만 원, 도장 47만 원. 이거는 되게 별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 차주는, 저는 여기서 이제 어떤 생각을 또 하나 하면, 이 차주는 되게 이제 그냥 옵세시브해요. 되게 보면은 그냥 사고가 났다 하면 그냥 보험 처리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117만 원 뭐 이런 사고는 사실 그냥 간단한 판금 도장 하는데 가면 거의 뭐 한 50만 원에도 제가 볼 땐 처리할 수 있는, 그냥 대충 하고 탈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보이거든요. 그거를 다 고치는 차예요. 그냥 우리가 차 어디 조금 뭐 살짝 뭐 찌그러지고 어디 살짝 뭐 깨졌다고 해서 그걸 다 고치고 타진 않잖아요. 제 차도 후미등 브레이크등 살짝 깨졌는데 그냥 본드로 대충 붙여놓고 타거든요. 그러니까 이 차주는 그걸 못 참아요. 다 고친 거야. 굉장히 꼼꼼한 차주다. 반대로 이런 100만 원짜리 사고도 다 보험 처리를 한다는 것은 실제로 몇백만 원짜리 크게 때려박은 사고는 진짜 없겠구나. 실제로 몇백만 원짜리 때려박은 사고는 실제로 없겠구나를 굉장히 강하게 추종합니다. 100만 원짜리도 보험 처리를 하는 사람이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전선 사고 나는 큰 사고를 내놓고 보험 처리를 안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겠죠. 그래서 이 차는 제가 가서 보진 않았지만 확신을 갖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차는 뼈대를 먹은 큰 사고 난 적이 절대로 있다 없다? 이 차는 절대로 없다. 절대 없습니다. 이 차는 없어요. 여러분이 어줍지 않은 유튜브 지식 갖고 가서 오프라인 매장에 가서 이 차가 사고 찬지 아닌지, 뭐 본네트 열고 볼트 풀린 거 자국 확인해 보고 프레임 먹었는지 판금 흔적이 있는지 이거저거 뒤지고 봐봐야 일반 개인이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별로 없거든요. 저 보세요. 방구석에 앉아서 그냥 이게 클릭 몇 개만 하면서 그냥 이 차는 절대로 때려박은 차가 아니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오프라인 가서 얻을 정보가 별로 없고 온라인에서 먼저 차량을 골라놓고 그 다음에 가서 그냥 냄새나 한번 맡아보고 딜러분이 좀 뭐 어떤 느낌인가 한번 얘기나 들어보고 이러러 가는 건 뭐 거기까지 오케이. 근데 또 그러고 가서 여기저기 구경하다가 딴 차 사고 이러면 이제 큰일 납니다. 그럼 이제 눈탱이 이제 맞고 오는 건데, 귀에 이게 이따만한 헤드폰 끼고 그냥 앞만 보고 딱 그 매장 들어가서 이 딜러를 딱 만나서, 다른 딜러가 나오면 안 돼요. 이 딜러가 딱 만나서 나 이 매물 이 가격에 보러 왔다 해서 보고 괜찮으면 그냥 사시면 되고, 아니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나오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이 차는 보험 이력만 봐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어떤 걸 보냐면 성능 점검 기록부를 보는데요. 성능 점검 기록부는 중고차를 매매할 때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중고차 매매 상사에서 차량을 알선할 때 성능 기록부라는 일종의 사람으로 치면 건강 검진 기록부 같은 거를 이제 제출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거짓으로 작성되어 있거나 혹은 사실과 다를 경우 행정적인 처분을 먹어요. 거짓이라는 거는 고의 과실이 있다는 얘기일 거고, 이제 법적으로 고의 과실이 있으면 형사까지 문제가 되고요. 이 성능 기록부 쓴 사람이 나 사실 나 이거 교환 안 됐는 줄 알았더니 교환되네, 나 몰랐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걸 대비해서 사실과 다른 경우라는 표현이 들어갑니다. 성능 기록부에 보면 밑에 뭐 그런 내용인데, 사실과 다른 경우는 그래도 행정적으로 영업정지까지 먹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해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성능기록부라는 하나의 또 다른 서류가 있는데, 중고차 매매 상사에서 중고차를 살 때 항상 이 성능기록부를 제시를 해야 되거든요. 요는 이런 문서가 있는데, 저 성능기록부 하나도 못 믿는다, 저 다 개사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성능기록부를 저도 믿진 않아요. 다 믿진 않거든요. 좀 다 믿진 않는데, 계속적 반복적으로 고의로 성능 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진짜 그냥 막장이 아니고서는. 근데 상당수는
그렇게까지 막장은 없어요. 우리가 중요한 거는 정말 사면 안 되는 차를 걸러내야 하거든요. 완전 막 뼈대 먹은 차들 걸러내야 되는 건데 그 정도 사고 난 차를 막 외판 교환이 없다라고 처리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성능 기록부 저도 다 안 믿어요. 안 믿는데 그래도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돼요. 그래서 보험 처리 내역, 성능 기록부, 그 다음에 엔카 점검까지 확인하면 그 다음에 딜러의 성향 요 네 가지를 확인하게 되는데 이 정도 확인하면 가서 보지 않아도 이상 없는 차를 고를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드릴 거예요. 성능 기록부라는 게 있는데 성능 기록부는 이제 외판, 외부 판넬의 교환이 있냐, 그 다음에 이 그림은 이제 자동차의 뼈대의 교환이 있냐라는 건데요. 자동차는 크게 뼈대가 있고 사람도 뼈대가 있고 그 외부 구조가 있잖아요. 뼈대를 먹으면 이건 되게 안 좋아요. 사면 안 되는 차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크게 사고가 난 차는 사면 안 돼요. 일단 그렇게 하십시오. 자동차는 사실 알고 보면 뼈대가 있고 그 위에 이제 외부 피부 같은 조직들이 있어요. 뭐 본네트, 철판 같은 거. 그다음에 이 앞바퀴 위에 있는 팬더, 그다음에 문짝, 트렁크, 뒷범퍼, 앞범퍼 이런 거는 다 이제 그냥 겉에 붙여놓은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업계에서 뭐 사고차로 보긴 하는데 판금이나 교환이 있으면 사고로 보긴 하지만 사실은 사고가 아닌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냥 외부는 교환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앞에 팬더 이런 거는 주차하다가 그냥 벽에 긁으면은 기둥에 긁으면 뭐 그냥 교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교환 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거 뭐 사고차 아니냐, 이런 차는 이제 완전 무사고차는 아니죠. 외판에 교환이 있으니까 이제 보통 업계에서 이제 사고차로 보긴 할 텐데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없는데 전 사실 이제 앞에 팬더 먹은 차를 약간은 좋아하진 않거든요. 앞에 팬더를 먹고 본네트도 같이 먹었으면 뭔가 앞으로 들어온 큰 충격이 있었던 게 아닐까? 설령 뼈대 먹은 게 처리가 안 돼 있더라도 이게 진짜 앞에 큰 사고가 안 난 거라고 믿을 수가 있을까라는 의심을 들거든요.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앞에 꽤 사고가 크게 났으면 때려 박았으면 앞에 팬더 교환하고 본네트 교환하고 이 앞에 먹었을 수 인사이드 패널이라고 이 뼈대 먹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걸 좀 의심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팬더 먹은 거를 굳이 좋아하진 않는데 약간 구동축을 먹었을까봐 이 차는 해당이 안 되죠. 왜냐면 보험 처리 내역 자체가 워낙 적으니까. 이 차는 그냥 진짜 이제 팬더 교환한 적이 있는 차예요. 그냥 한 100만 원 정도 수리 내역이 딱 요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런 걸 이제 완전 무사고로 하진 않거든요, 업계에서. 근데 이거는 그냥 사실상 완전 무사고 차라고 보시면 돼요. 무사고 차입니다. 그냥 완전 무사고. 업계에서 완전 무사고라고 하진 않는데 완전 무사고예요. 무사고 차입니다. 이런 거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저 새끼 또 뭐 중고차 딜러라고 저런 걸 무사고 차라고 하냐 뭐 새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는데 저는 내과 전문의입니다. 저 업계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런 거는 그냥 무사고라고 보시는 게 사실 맞습니다. 성능 기록부를 본다 이렇게 이해 가셨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뭘 보는지 보시면 제가 보는 거는 이 자동차 딜러가 어떤 사람인지를 봅니다. 이 딜러가 어떤 사람인지를 여기 보시면 딜러분이 뭐 차량 설명했는데 무사고 차량이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이 차는 이제 완전 무사고로 표현하진 않고요. 이제 이게 조금 애매한데 그 팬더의 교환이 있잖아요. 그 껍데기이기 때문에 뭐 교환이 있으면 사고로 보기도 하는데 이 정도는 무사고로 업계에서 보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무사고라고 하는 거고요. 뭐 거짓말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딜러들이 이런 거를 좀 거짓말로 적어놓지는 않아요, 보통. 차의 딜러분이 판매 중에 여기 14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걸 누르면 차량을 갖고 있는 딜러가 갖고 있는 다른 매물이 보이거든요. 저는 그걸 봅니다. 들어가서 볼게요. 판매 중인 매물이 14개가 있는데 이 차량 딜러분은 19년도에 최초 이 엔카 아이디를 가입을 했고 누적 판매 대수가 이제 700대 정도 됩니다. 굉장히 왕성하게 딜러를 하고 계신 분이고 오래됐고 누적 판매량이 많은 딜러를 저는 조금 더 신뢰합니다. 이제 지역적으로는 인천은 제가 좀 좋아하진 않는데 인천이라고 다 나쁜 건 아니라서 인천이라는 지역은 그 자체가 조금 리스크 인자이긴 합니다. 진짜 차가 문제가 되는 매물은 항상 인천 부천에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제 막장 매물들 있거든요. 진짜 그냥 오늘은 있는데 내일은 없는 그런 매물들은 다 인천과 부천에 있어요. 이상하게. 그래서 인천, 부천은 조심하셔야 되는데 인천, 부천이 다 나쁜 건 아닙니다. 이 딜러분이 갖고 있는 다른 매물들을 보면 되는데 다른 매물들이 대충 어떤 매물이냐를 보고 이 딜러분의 결을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진짜 문제가 되는 차를 판매하는 딜러는요. 판매하는 딜러의 다른 매물을 보면 다 비슷한 매물들만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전손된 차, 완전 렌트카에 보험 처리 내역 막 몇 천만 원 있고 외판 먹고 뼈대 먹고. 사실 골치 아픈 거 싫어하는 좀 정상적인 딜러분들은 뼈대 먹은 차를 매입부터도 꺼려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딜러도 중고차 시장의 또 다른 소비자예요. 중고차 딜러분도
누군가에게 차를 사서 그 차를 상품화해서 재판매하잖아요. 그러니까 딜러도 차를 살 때 고르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갖고 있는 매물을 보면 이 딜러의 성향이 보입니다. 성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딜러도 사람이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시간 관계상 다 보진 않겠지만 내가 진짜 이 차를 사겠다고 맘먹으면 내가 살려는 차의 매물을 갖고 있는 딜러의 다른 매물을 쭉 열어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시간 관계상 3개만 대충 열어볼게요. 이 차량은 제가 아까 보려던 그랜저 IG 하이브리드 차량을 갖고 있는 딜러의 다른 매물인데 X5 30 디젤이고 신차 대비 가격이 83%. 이것만 봐도 압니다. 20% 감가된 차밖에 안 판다는 얘기는 이미 이 차는 열어볼 것도 없이 완전 무사고 차량에 가까울 거거든요. 이런 새 차를 팔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정상적인 매물입니다. 이 차는 피아트인데 키로수가 6만이고 연식이 거의 10년이 됐기 때문에 신차 대비 가격이 50% 정도 감가를 먹었는데 이 차는 보험 처리 내역이 어떤가 볼게요. 이 차는 소유자 변경 이력이 7번 있는데 용도 이력은 없고 보험 처리 내역은 타차가 36만 3천 원. 보험 처리 내역이 굉장히 깔끔합니다. 명의 변경이 많았다고 차가 사실 이제 문제의 차는 아니에요. 우리가 사고 싶은 차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 물건은 보험 처리 내용만 봐도 중고차 관점에서 그렇게 문제가 심각한 매물은 절대 아닙니다. 게다가 가격도 뭐 이미 반값이고 정상적인 물건으로 보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비정상적이라는 물건은 막 전선, 막 뼈대 프레임 다 먹고 사고 이력 엄청난 차들. 이 차는 볼 것도 없다는 거죠. 차를 볼게요. 이 차는 한 5년 됐고 키로수가 2만 키로밖에 안 됐는데 신차 대비 66% 거의 절반 정도 감가를 먹었으니까 이 차는 조금 뭐 사고 이력이 있나 싶은데 한번 볼게요. 보험 이력이 5건 있습니다. 이 차는 용도 이력 없고 소유자 변경 이력 없어서 1인 소유고 내차 피해가 253만 2천 원. 타차 가액가 320만 원. 보험 처리 내역 그리 크지 않고 완전 1인 소유에 용도 이력 없고 이 차도 괜찮은데? 그런데 가격도 그럼 성능 기록부를 한번 볼까요? 성능 기록부를 보시면 이 차는 이제 도어 쪽에 판금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뼈대는 먹은 적 없고요. 그래서 이 차도 문제가 없는 매물입니다. 지금 이런 짓을 왜 했냐면 저희가 관심 있는 이 그랜저 IG 하이브리드라는 이 매물이 살만한 물건이냐를 보기 위해서 이 매물을 갖고 있는 딜러의 다른 매물을 봤고 랜덤 샘플로 3개를 꼽아서 봤는데 다 정상적인 매물이기 때문에 딜러분은 인천에 계신 분이지만 이상한 물건을 갖고 있는 딜러는 아니다 는 생각을 할 수 있고 절반 가격에 13만 킬로 5년 된 그랜저 IG 하이브리드 2,600만 원. 저는 아반떼 신차 뭐 2,600만 원, 3,000만 원 주고 살 바엔 저는 이거 삽니다. 고민 안 하고. 뭐 대충 이런 느낌으로 고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타이어를 보는데 이 차는 타이어가 이제 미쉐린 타이어가 껴져 있어요. 그래서 타이어가 아주 중요하진 않지만 타이어를 보고 이 차주의 성향을 좀 파악할 수 있는데 이 차주는 타이어도 굉장히 신경 쓰면서 교환하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12만 킬로 쪘으니까 타이어를 교환했을 거 아니에요. 성의 있게 관리했다. 돈을 아끼지 않고 관리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실내 기어 노브가 이런 게 좀 마음에 안 든다 라든지 뭐 이런 가죽 색깔이 마음에 안 든다. 중고차 살 때 이제 그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사시면 됩니다. 그리고 막상 사놓고 보면 이제 그런 거 보이지도 않아요. 처음에 살 때만 뭐 색깔이 어떻고 시트가 어떻고 뭐 이런 소리 하시는데 중고차는 그런 식으로 하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냥 지금처럼 철저하게 보험 처리 내역 보고 뼈대 보고 딜러가 갖고 있는 다른 매물 보고 딜러 성향 보고 그런 식으로 시간 관계상 다음 매물 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먼저 앞서서 생각해서 보세요. 19년식 62,000km. 이건 키로수가 좋네요. 대신에 연식은 조금 됐습니다. 한 6, 7년 정도 됐고 얘도 1인 소유. 익스클루시브 하이브리드입니다. 가격은 3천만 원. 이 연식이 더 있는데 키로수가 적어서 이렇게 연식이 있어도 키로수가 적으면 한국에서는 좀 저는 사실 이제 키로수가 좀 10만 넘은 차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이제 감가가 되고 가성비가 좋으니까. 이런 차는 이제 6, 7년 됐는데 신차 대비 가격이 65%니까 감가가 35%밖에 안 맞았고 이게 이제 이거밖에 감가가 안 되면 굳이 이 차를 살 필요가 있냐 그냥 4천 초중반 주고 새 차 사는 게 낫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그만큼 이 차가 이제 멀쩡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차를 볼 때 아까처럼 보겠습니다. 보험 이력 여기 열어볼게요. 보험 이력을 보시면 용도 변경 없음, 소유자 변경 없음, 내차 피해 없음, 타차 가해 없음. 이거는 그냥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 용도 이력 없고 명의 변경 된 적이 없고 보험 처리 이력이 아예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 차는 1인 소유고요. 개인 명의로 갖고 있다가 중고차 상사로 아직 상사로도 명의가 넘어가지 않은 건데 어쨌든 이건 1인 소유라는 거고 보험 처리 내역이 없으면 이거 어떻게 생각이 드나요?
저는 이런 걸 아주 좋아하진 않거든요. 약간 작은 보험 처리 내역이 있는 거를 싫어하지 않아요. 아까 봤던 매물처럼 한 100만원, 50만원, 100만원 뭐 이런 것들. 왜냐면 그렇다면은 차주가 정말 이렇게 작은 금액도 보험 처리를 하는 거고, 역으로 보다 더 큰 사고도 보험 처리를 안 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이 차는 정말 큰 사고가 없겠구나라고 추론하는데, 이런 차 같은 경우는 보험 처리 내역이 아예 없다면 이 차주는 그냥 진짜 보험 처리를 안 하는 사람인가? 그러니까 사실은 꽤 큰 사고가 있는데 보험 처리를 안 했나 싶은 생각이, 의심이 약간은 드는데, 그래도 큰 사고가 났는데 보험 처리를 안 하긴 쉽지 않습니다. 큰 사고가 났는데, 이 차는 큰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요것만 열어볼게요. 내 차 피해. 여기에서 제가 뭘 보냐면 정보 제공 불가능 기간이 있는지, 정보 제공 불가능 기간이라고 아까처럼 그런 게 있으면 자차 보험을 안 들고 탄 거고, 자차 보험을 안 들고 탔으니까 단독 사고가 났을 때 내 차에 대한 보험 처리를 못 했을 거고, 당연히 기록이 안 남았겠죠. 그러니까 그 경우는 실제로 큰 사고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정보 제공 불가능 기간이 안 나와 있으니까 아까 보셨던 이 차는 진짜 보험 처리 내역이 없는 차입니다. 성능 점검 기록부를 보시면 외판 문제 없고, 옆에 클릭해서 보시면 뼈대도 문제 없습니다. 이 차는 진짜 외판 뼈대가 문제가 없는 거고요. 이 밑에 보면 이제 뭐 누유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요. 요런데 이제 누유 표시 되는 게 있는데, 저는 사실 요런 걸 잘 보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살 때 어쨌든 성능 기록부에 누유가 없는 차량을 사고요. 성능 기록부에 누유가 없는 차를 샀는데 실제 누유가 있으면 요즘엔 뭐 성능 보험이라고, 이 성능 기록부를 바탕으로 요걸 이제 보증해주는 보험이 따로 있어서 애프터마켓에서 수리를 다시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뭐 그거는 제가 실무로 경험해 본 적은 없는데, 요즘에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성능 기록부에 누유 기록이 없다면 이런 차를 사면 더 좋습니다. 나중에 이제 보증보험으로 처리를 받을 여지가 있으니까요. 근데 이 차는 이제 엔카 진단까지 받았어요. 성능 점검이라는 거는 중고차 딜러가 이제 매매 상사를 운영하면서 차량을 알선할 때 매수자한테, 저희 같은 사람한테 계약서랑 같이 항시 제시해야 되는 이제 공적인 서류고요. 성능 점검 기록부는 딜러가 작성하는 게 아니고 성능 점검장이라고 제3의 영업장이 있습니다. 다른 사업자가 하는. 그래서 이게 사실과 다르면 영업정지까지 먹을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행정적인 처분으로, 소송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행정적 처분이니까. 이게 엔카 진단이라는 건 뭐냐면, 엔카라는 그냥 이 사설 회사잖아요. 엔카라는 사설 회사가 우리가 한 번 더 점검했다라는 거를 그냥 보증서를 써준 건데, 이건 그냥 사설 보증서니까 뭐 행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엔카 진단까지 했으면 이건 이제 보험에서도 걸러졌고 성능 기록부도 걸러졌고 엔카 진단까지 걸러졌다 그러면 이 차는 정말 별게 없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외판 교환 없고 뼈대도 교환이 없습니다. 엔카 진단상. 그래서 이 차는 제가 가서 보지 않았지만 절대로 뼈대 먹은 적이 없는 차라는 걸 저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뭐 외판이 약간 긁힌 거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살짝 도장 정도는. 절대로 뼈대 먹은 차가 아니에요, 이 차는. 근데 사실 이 차 어떻게 할 수 있냐면 19년 11년식이니까 20년식이라고 치면 이제 6년 된 거잖아요. 6년이나 된 차가 감가가 35%밖에 안 됐다는 건 이미 가격이 얘기하잖아요. 가격이 안 싸잖아요. 가격이 안 싸다는 거는 가격만 봐도 이 차는 사실 문제가 없는 차예요. 왜냐면 딜러는 엔카에다 올려놓을 때 되도 없는 가격에 올려놓지는 않아요. 왜냐면 문제가 있는 차를 되도 없는 가격에 올려놓으면 아무도 연락을 안 하거든요. 여러분, 당근에다 물건을 팔 때 10만원짜리 물건을 15만원에 올려놓으면 연락이 와요? 절대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는 사람들도 다 알아요. 판매자도 되도 없는 가격에 올려놓지 않아요.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이미 약간 호구 같으면 이제 이렇게 슬금슬금 가면서 눈탱이를 치겠지만, 이 온라인 시장에서 되도 않는 가격에 올려놓으면 아예 오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가격이 제일 정직한데, 가격만 봐도 이 차는 좀 뭐랄까, 가격만 봐도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살려면 사, 말려면 말고, 나도 뭐 아쉽지 않아. 차는 완벽하니까. 가격이 그런 얘기를 이미 하고 있긴 합니다, 이 차는. 사실 가성비의 메리트가 좀 떨어집니다. 뭐 6년 됐고 키로수가 6만이니까 뭐 키로수는 너무 적고 연식은 조금 적진 않은데 가격이 35%밖에 감가가 안 되고 구형 모델인데 이 돈 주고 살 거냐라는 고민의 여지가 있죠. 이런 차는 이제 흡연차만 아니면 가서 볼 필요도 없겠습니다. 그냥 탁송으로 구입해도 무리가 없는 그런 차입니다. 이 차에 판매하는 딜러는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볼까요? 이제 판매하는 딜러를 보실 수 있고요. 수원 쪽인데 수원 쪽은 대체적으로 매물이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판매 중, 요걸 누르면 들어가서 보실 수 있는데 23년도에 가입한 아이디고 누적 판매 대수는 400대, 판매 중인 차량이 26대. 아이디가 그렇게 오래된 아이디는 아니라서 저는 뭐 이렇게 생각되는 아주 크레딧이 높은 아이디는 아닌데, 어쨌든 매물을 보면 대충 요 정도의 매물이 쭉 있는데,
여기서 저는 먼저 어떤 걸 보냐면 모든 매물이 다 엔카 진단을 받았어요. 이 사람은 엔카 진단을 다 받았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중고차 딜러가 중고차를 판매할 때 성능 기록부는 발급을 받아야 돼요. 성능장에 가서 성능 기록부는 다 발급을 받아야만 매매를 알선할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 중고차 거래 관련된 법상. 여기 표시된 이 엔카 진단이라는 건 이제 사설 진단을 받은 거니까 그냥 하나의 보증 점검을 한 번 더 받은 거예요. 또 이제 엔카라는 업체에다가 그냥 한 번 더 보증을 받은 거예요. 안 해도 되는 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랬단 얘기는 굉장히 이제 정상적으로 제도권 하에서 상품성 있게 판매하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과연 진짜 막 사고 먹은 뼈대차를 매입이라도 할까? 제가 볼 땐 매입도 안 할걸요, 이 딜러분은. 그러니까 그냥 이 썸네일만 봐도, 들어가서 안 봐도 대부분의 매물이 다 그냥 균등한 매물로 보입니다. 들어가서 보지 않아도. 이해 가시나요? 별로 뭔가를 숨기고 있는 사람의 행동이 아닌 거죠.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 거예요. 숨기고 있는 사람의 행동은 어떤 식인가. 이게 아예 결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히 자신 있는 매물은 뭐 이런 식으로 1인 소유 완무, 1인 소유 뭐 보험 이력 0 이런 식으로 써놨는데, 뭐 이런 거는 볼 것도 없죠. 이제 22년식 2만 킬로 뛴 건데, 뭐 이런 건 완전 새 차라고 볼 수 있고, 보험 이력을 열어볼게요. 보험 이력 보면 아예 다 완전 무빵이잖아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차는 감가는 35% 맞았고 가격은 4,300만 원인데 괜찮네요. 이런 것도. 그러니까 진짜 문제가 되는 딜러는 이런 물건을 사지도 않아요. 그냥 문제되는 것만 한 트럭 갖고 있거든요. 그런 딜러들이 있어요.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그 딜러분은 이렇게 모자이크를 많이 할 겁니다. 왜냐면 제 신변이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요거 열어보지 않을게요. 우리의 ATP와 시간은 아깝습니다. 그래서 이 차 사도 된다 안 된다? 이 차 가서 보지 않아도 살 수 있는데, 단 이제 가격이 좀 높아서 그게 좀 고민이긴 합니다. 딜러가 가격을 잘 깎아주진 않을 거예요. 보통은 이제 올려놓은 가격에서 뭐 아주 조금 정도일 텐데, 이 차는 그래도 가격이 좀 있어서 조금 깎아볼 여지가 있진 않을까 싶긴 한데, 되도 않게 깎이진 않을 겁니다. 다음 매물 보겠습니다. 21년 9월식. 이거는 조금 더 연식이 적은 거고 38,000km. 키로수도 매우 좋습니다. 그랜저 IG 하이브리드. 보험 이력을 볼게요. 그리고 조금 전에 봤던 차량의 타이어인데, 이 차는 타이어가 이제 오페라라는 타이어를 끼고 있고요. 할 말이 많은데, 이제 오페라라는 타이어를 끼고 있으면 이 차주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떨어지긴 하는데, 거의 이제 차에 아예 관심이 없는 차주가 완전히 호구 잡혔을 때 오페라라는 타이어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 차에 거의 관심이 없는 차주일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딜러가 갈았을 가능성도 있지만, 완전 새 타이어라면 딜러가 갈았을 수 있는데, 조금 주행을 한 타이어라면 전 차주가 갈았을 텐데, 근데 제가 이제 리스크 인자로 보는 타이어는 이제 스포츠 타이어 끼고 있으면 좀 안 좋게 보고요. 차주의 운전 성향이 안 좋아서. 이런 거는 이제 아예 차에 관심 없는 그냥 그런 사람이 정비소 가서 시키는 대로 하는 느낌. 어떤 면에서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냥 센터 다니면서 센터에서 시키는 대로 정비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호구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사실 적절하게 과잉 정비가 되어 있어서 나쁘지 않을 수도 있죠. 튜닝차는 아니니까. 어쨌든 타이어는 오페라다. 뭐 그런 게 있고요. 이 차는 21년 9월식 38,000km고요. 가격은 2,900만 원. 연식은 지금 한 5년 정도 된 차고, 키로수 38,000km인데 38,000km는 완전 새 차죠. 이 차는 타이어를 먼저 한번 봐볼까요? 타이어가 뭔지 궁금한데, 타이어는 라우펜 한국 타이어인데, 그냥 한국 타이어의 가성비 타이어고, 타이어가 주는 정보는 특별히는 없습니다. 그냥 적절한 타이어를 끼고 있다. 순정 출고 타이어일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보험 이력을 보겠습니다. 이 차는 용도 이력이, 사용 이력이 있습니다. 이게 뭔지를 볼게요. 소유자 변경 이력이 있고, 번호판 교환 이력이 있고, 타차 가격 950만 원이 있습니다. 이 차는 좀 뭐가 있네요. 자동차 용도 이력 정보를 보시면 여기에 대여 사용 이력이 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자 변경 이력 정보를 보시면 21년도 9월 달에 173호로 차량이 이제 영업용으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는 렌터카로 쓰던 차고, 이제 번호판 바꿔서 승용으로 매매 상사에 나온 매물이고, 저는 이런 차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렌터카로 쓰였던 차들도 뭐 법인이 관리를 해서 오히려 더 괜찮을 수도 있다. 뭐 그럴 수도 있는데요. 가격이 아주 싸고 차를 잘 볼 수 있는 고수들 같으면 뭐 이런 거를 노려볼 수 있는데, 가격적인 큰 메리트가 없다면 저는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인 의식이 있는 차냐, 주인 의식이 없는 차냐, 공중 화장실이냐, 우리 집 화장실이냐, 뭐 이런 문제라고 생각해요. 어떤 분들은 뭐 법인차도 괜찮다, 뭐 렌터카도 괜찮은 거 있다 하시는데, 뭐 있겠죠. 있는데 어쨌든 그
물건의 편차가 크고 우리는 리스크를 줄이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걸 좋아하지 않고 차라리 개인 차량 중에 차라리 키로수가 많은 차, 차라리 연식이 많은 차, 좀 싼 차를 사고 싶으면 그런 차를 좋아하지. 뭐 이렇게 허나 영업용으로 등록된 차인데 뭐 연식과 키로수가 적어서 가격이 꽤 있는 차, 이런 차는 전 좋아하지 않습니다. 답은 없고요. 타차 가이를 보시면 23년도 7월 달에 950만 원, 1000원, 만원, 10만 평, 950만 원 타차 가해 이력이 있습니다. 타차를 세게 박았나 봐요. 성능 점검 기록부를 한번 보시면 성능 점검 기록부는 팬더, 좌측, 우측 도어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옆에로 이렇게 그러면서 다른 차 이제 다 긁고 지나가서 950만 원을 뭐 롤스로이스를 박아서, 롤스로이스는 아니고 비싼 차를 박아갖고 물어주는지는 모르겠지만 950만 원 정도를 대물로 물어주려면 보통 앞으로 때려 박아서 어디 좀 세게 박았을 것 같은데, 그럼 보통 앞에 쪽에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앞에는 딱히 없거든요. 이 차는 이거는 이제 그냥 다른 차가 긁었거나 스스로 긁었을 가능성인데, 뭔가 보험 처리 내역이랑 성능 점검 기록부가 뭔가 좀 안 맞는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매물을 저한테 이제 링크 보내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닥시님, 이 차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어떻게 할까요? 시간을 한 30초 드릴 테니까 생각하세요. 생각하셨나요? 저의 대답은 모르겠는데요. 입니다. 모르겠는데요. 저도 뭐 제 신이 아니까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차는 뭐 타차 가에는 950만 원이고 자기 차에 대한 보험 처리 내역은 제대로 된 게 없는데 뼈대도 먹은 게 없고 뭐 그런데 뭐 옆에만 이렇게 교환이 됐다 알 수가 없고, 이런 매물은 저는 보진 않습니다.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아요. 모르겠으면 안 사면 되잖아요. 왜 이걸 사려고 계속 이 매물이 괜찮은지 저한테 물어보시나요? 안 사면 되죠. 그러니까 항상 뭔가 이상하면 그 근처에 가지 마세요. 근데 어떤 분들이 계속 이제 그런 걸 물어보시는 게 왜 그러냐면 사고 싶어서 그렇거든요. 그 매물을 사고 싶으니까 뭐 저 같은 사람한테 물어보면서 괜찮다라는 얘기를 듣고 마음의 안정을 얻고 싶은 거예요. 근데 왜 그 매물을 사고 싶냐? 왜? 싸니까. 이 매물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이제 사람은 가격에 민감하기 때문에 싸면은 이제 그 물건에 꼬여서 거기서 이제 그 물건을 어떻게든지 사기 위한 합리화를 하는데, 리스크 인자와는 타협을 하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단 초보자들은. 이 차는 또 나름 엔카 진단을 받았네요. 그래서 엔카 진단에서도 외판 교환이 그대로 잡혀 있습니다. 근데 뭔가 보험 처리 내용이랑 맞지 않아서 저는 이 차를 사고 싶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 차는 용도 이력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더 이상 보진 않았을 것 같아요. 보험 처리 내역까지 실제로 보지도 않습니다. 이런 차는. 다음으로 볼 차들은 이제부터 한 5대 정도의 차량을 볼 거고요. 요 5대 정도의 중저가 차량을 쭉 보고 그 다음에 수입 대형차들을 좀 볼 건데, 뭐 뒤쪽에 이제 수입 대형차들이 있는 이유가 좀 있는데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쉬어가듯이 좀 얘기를 할까요? 제가 처음에 중고차에 대한 컨텐츠를 만들 때는 옛날에 이제 막 엔카에서 매물을 보다 보면 막 차를 2대 사고 싶고 이랬어요. 왜냐하면 감가가 너무 많이 맞으니까 차가 너무 싼 거예요. 너무 좋은 차들이. 이 가격이면 진짜 2대 살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 정도. 우리 마트 가서 물건 살 때 가격 되게 싸면 하나 더 사오잖아요. 그런 정도로 이제 감가를 많이 맞았는데, 왜냐하면 중고차 시장이 많이 안 컸고 매수자들이 다 시장을 신뢰하지 않아서 없어졌고 매수자가 없으니까 결국 감가를 많이 맞는데, 중고차가 요즘에는 뭐 제 채널을 포함해서 중고차에 대한 컨텐츠들이 많이 나왔고 중고차를 보는 매수자들도 이제 안목이 많이 쌓였고, 그래서 시장도 어느 정도 신뢰가 쌓여서 중고차 시장이 되게 커졌기 때문에 매수자들도 많아져서 결론적으로 이제 감가를 차들이 생각보다 안 맞고 이 가격이면 굳이 살 필요가 있나 싶은 상황들이 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떤 매물들을 보면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아직도 좀 노려볼 만한 매물들은 좀 인기가 없는 테마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대형차, 그러니까 SUV나 이런 건 인기가 많죠. 소형차들도 인기가 많아요. 뭐 아반떼, 소나타, 팰리세이드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 이제 중고 가격이 신차보다 더 비싼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고가가 감가가 잘 안 되고 이런 차 이제 중고에서 사는 메리트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제가 봐도. 그런데 뭐 예를 들면 K9, 제네시스 뭐 EQ900, G90 혹은 뭐 BMW 7 시리즈 혹은 BMW GT, 수입차들이 이제 디젤이 인기가 없어요. 다 이제 휘발유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수입 대형 디젤, 그 다음에 인기 없는 아우디 계열 등등 이런 비인기 테마로 가면
아직 그래도 감가가 좀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수입 대형들은 키로수가 많으면 또 감가가 많이 돼요. 수입 대형 한 10만 이상, 국산 대형 키로수 한 15만 정도. 그러면 이제 진짜 감가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차들이 좀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국산 대형 15만 킬로 이런 차들은 국산차니까 뭐 정비는 겁날 게 없거든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진행할게요. 자, 이제 이 차는 제가 이제 모자이크 처리를 많이 할 건데 여러분한테 보이는 게 많이 없을 겁니다. 22년식 82,000km 뛴 뉴로, 이것도 하이브리드네요. 가격은 1,490만원, 신차 대비 가격은 50% 감가된 차량이고요. 이 차를 여기 보험 이력을 보면 비공개라고 되어 있어서 보험 이력을 누르는데 열리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자동차의 보험 이력은 자동차의 번호판만 알면 매매용으로 등록되어 있는 차는 누구든지 그 자동차의 보험 이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길 가다가 어떤 건물이나 뭐 부동산에 소유 내역, 갑구, 을구를 보고 싶으면 주소지만 알면 등기부를 누구나 다 떼어볼 수 있거든요. 똑같아요. 자동차도 매매용으로 정상적인 매매용 물건은 자동차 번호판만 알면 누구나 다 카히스토리라는 사이트에서 누구나 다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공시되는 자료예요. 보험 처리 내역을. 근데 이렇게 공시되는 내역을 딜러가 이제 엔카라는 사이트에 매물을 올릴 때 보험 이력도 이렇게 뭔가 올리거든요. 사이트에 올릴 때. 근데 그거를 그냥 비공개 처리를 해놓은 거예요. 엔카에 물건을 올린 이 딜러가. 이해 가시나요? 이것만 봐도 더 이상 이 물건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하는 행동 자체가 정상이 아닌 거예요. 이것부터가. 마치 무슨 용산에 가서 물건 사는데 이거 얼마예요? 그러면 얼마까지 알아봤어요? 뭐 이런 소리 하고 있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하는 행동 자체가 정상이 아닙니다.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어요. 저는 이제 여기서 끝냅니다. 근데 성능 점검 내역을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성능 점검 내역도 안 올릴 수도 있는데 성능 점검이 뭐 외판 다 먹었고 앞에 인사이드 패널 다 먹었습니다. 휠하우스까지. 그래서 이런 차는 그냥 앞에를 때려 박은 거죠. 그냥 앞에를 때려 박은 겁니다. 이 차는 보험 처리 내역을 보면 거의 전성급일 거예요. 이런 차는 이제 그냥 진짜 때려 박은 차예요. 이런 차는 정상적인 딜러도 중고차 시장의 소비자로 이런 차를 사지 않아요. 정상적인 딜러는 이런 차를 사지 않거든요. 제가 아까 계속 물건을 보면서 괜찮다 그랬던 그 물건들을 갖고 있는 그런 딜러들은 이런 차를 중고차 시장에서 사지도 않아요. 사서 이거 팔 때도 뭐 얼마나 남긴다고 그 차에 갖고 골치 아프기나 하고 이제 뭐 그렇기 때문에 이 매물 하나만 봐도 이 매물을 갖고 있는 이 딜러는 내가 오프라인 가서 한 번도 본 적도 없지만 안 봐도 뭐다? 비디오다.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이거를 굳이 이 매물이 그래도 혹시 괜찮은가 가서 보겠다. 이거는 약간 제가 방송에서 이런 말 하기 그렇지만 이건 거의 지능의 문제인데요. 결국은 지능도 자연의 세계에서 자연 선택되는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결국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정도 설명드려도 이해를 못한다면. 그래서 이 매물을 갖고 있는 이 딜러를 쎄해서 그냥 좀 쎄한 느낌이 들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매물 보겠습니다. 21년식 13만 킬로, 대충 5년 됐고 13만 킬로 뛴 1200만 원짜리 아반떼고요. 감가는 50% 맞았습니다. 5년 됐지만 킬로수가 한 13만 됐으니까 감가 50%뭐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이 차도 보험 이력이 비공개네요. 이 차도 더 이상 알아볼 필요 없겠습니다. 그만 알아보죠. 다음 차량 보겠습니다. 18년식 대충 한 8년 정도 됐고 킬로수는 19만 킬로 LPG고 가격은 630만 원. 이 차는 보험 처리 내역이 공개되어 있어요. 한번 들어서 보겠습니다. 보시면 용도 변경 이력이 있고 소유자 변경 이력이 2회, 번호판 교환이 1회 있고 내차 피해는 23만 4천 원. 애매하네요. 용도 변경 이력을 보시면 대여 사용 이력이 있네요. 18년도 12월에 44호로 이제 대여 용도로 출고가 됐고 23년도쯤에 소유자 변경이 되고 25년도 12월에 일반 자가승용으로 번호판이 교환이 된 차인데 사실 저는 이 차는 이제 더 이상 관심도 갖진 않지만 그래도 좀 봅시다. 이 차는 조금 특이하니까. 내차 피해를 보시면 18년도 12월부터 25년도 10월까지 자차 보험을 안 들고 탔어요. 그러니까 자차 보험이 없기 때문에 이때는 자차 보험 처리 내역을 알 수가 없고 타차 보험으로 보험 처리를 받은 거는 23만 4천 원이 있긴 합니다. 타차 가해 내역은 없고 근데 이제 렌트카들은 보험 처리 내역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알 수 있는 정보가 거의 없고요. 저희가 믿을 수는 없지만 성능 점검 기록부를 보시면 앞에 외판 교환이 있고 프론트 사이드 멤버를 먹었어서 결국 이 차는 이제
뼈대를 먹었으니까 이게 이제 사고차인 겁니다. 이런 차는 이제 사고차고, 사실 이제 이런 차는 사는 걸 추천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아주 고수들한테는 이런 차도 살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는 게 있긴 있는데, 그건 나중에 영상을 만들고, 제가 옛날에 만든 영상 중에 사고차도 사는 방법을 찍어놓은 게 있거든요. 근데 이런 차는 이제 기본적으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면 안 되는 차예요. 이 차도 보면 이제 매물이 인천 매물입니다. 예, 인천 매물입니다. 보통 문제되는 차들은 다 인천에 있습니다. 다음 매물 보겠습니다. 20년식 9만 킬로. 아반떼고 가격은 1,080만원, 감가는 신차 대비 50% 맞았고요. 보험 처리 내역 먼저 보겠습니다. 이 차는 렌트 사용 이력이 있고, 저는 이제 이 차는 이제 더 이상 관심 없어요. 이런 식으로 치면. 번호판 교환 이력 있고, 소유자 변경 이력 있고, 내차 피해는 518만 5천원, 내차 보험 처리 내역이 있습니다. 보시면 용도 이력이 대여 용도 사용 이력이 있음으로 되어 있고, 소유자 변경 이력이 20년도 12월에 160호로 출고되었다가 이제 소유자 변경이 자가승용으로 바뀌었습니다. 23년도 5월달에 518만 5천원, 23년도 5월달에 518만 5천원 내역이 있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타차 보험에서 처리된 내차 사고, 타차 보험에서 내 차를 500만원어치 처리를 했다. 타차 가해는 없고요. 성능 점검 기록부를 보시면 뒤쪽을 박았는데, 이거는 뭔가 보험이랑 스토리가 맞네요. 다른 차가 이 차를 뒤를 이제 때려 박은 겁니다. 다른 차가 이 차 뒤에 때려 박아서 이 정도면 500만원 처리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능 점검 기록부가 뭔가 매칭이 되고, 보험 이력이랑도 뭔가 스토리가 써진다. 그럼 이 차 사도 돼요, 안 돼요? 저는 추천하진 않는데, 가격이 정말 싸다면 뭐 고민의 여지는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더 보는 게 뭐냐면, 이 보험 처리 내역이 23년도 5월 달이잖아요. 23년도 5월 달에 사고가 났고, 소유자 변경 이력을 보면 23년도 5월 달에 사고 나서 한 3년 동안을, 뭐 영업용이긴 하지만 운행이 됐다는 거 보면 뭐 타고 다니는데 문제는 없겠거니 싶기는 해요. 사고 나서도 이제 계속 운행을 했다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 추천을 하진 않는데, 가격이 정말 싸다면 고민을 해볼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중고차적인 마인드를 갖춰야 되는 거는, 중고차가 사고차라고 나쁜 차인 건 아니에요. 사고차 매물을 갖고 있는 딜러가 나쁜 딜러도 어찌 보면 아니죠. 사고차를 정말 싸게 팔면 그 가격에 맞춰 팔면 상관없어요. 그 차도 누군가의 수요가 있거든요. 중고차 시장에서 수요는 결국 가격에 의해서 결정되고, 가격이 싸면 입질이 많이 오거든요. 사고차도 실질적으로는. 사고차지만 많이 저렴한 가격에 판매가 된다? 그거는 구입하는 사람에게 굉장히 큰 만족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 차는 이제 그런 여지가 좀 있어 보여요. 특히 뼈대를 먹었어도 사고가 좀 커도 뒤에 때려박은 차는 조금 괜찮거든요. 이런 차는 선수들은 좀 생각해 볼 만합니다. 근데 이 차가 이제 대여 용도로 쓰였기 때문에 저는 믿진 않는데, 이 차가 개인 1인 소유였고, 이런 보험 처리 내역과 이런 카 히스토리가 있는데, 그 1인 소유 차량이 이 사고 이후 적어도 5년 이상, 뭐 5년까지 필요 없고 한 3년 이상 차량을, 3년도 필요 없고 한 2년 이상 차량을 운행했다라고 하면, 저는 이건 문제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해 가세요? 차주가 1인인데 이런 사고가 있고 2년 이상 차량을 계속 탔다 그러면 이상 없으니까 별거 아니니까 그냥 탄 거거든요. 실제로는 또 보면 별거 아닌 사고들이 많잖아요. 뒤에서 살짝 때려 박아서 뭐 트렁크 받고 옆에 뭐 이 쿼터 패널 같은 거 좀 판금하고 이제 그 정도 차량이니까 사실 별거 아닌 사고인 거죠. 뭐 신호 서 있는데 그냥 살짝 쿵 박은 정도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차는 가격이 싸다면 고수는 생각해 볼 수 있다. 추천은 안 합니다. 시간 관계상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다음 차량은 투싼 NX4 가솔린 1.6 터보 투휠 드라이브고 23년 1월식, 키로수는 2만 킬로, 가격은 2,800만 원이고 신차 대비 가격이 88%인데요. 이 차는 뭐 이제 열어볼 것도 없이 완전히 그냥 무빵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 완전 신차 같은 차량일 텐데, 신차 대비 가격이 88%면 이제 감가가 12%밖에 안 맞은 거잖아요. 중고차로서의 메리트는 저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차는 뭐 굳이 그럴 바엔 새 차 사는 게 낫지 않냐 싶긴 하고요. 제가 이 차를 왜 저장해놨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도 판매 딜러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이 차는 이제 보험 처리나 카이스트는 볼 것도 없고요. 느낌 오시나요? 볼 것도 없다는 느낌이 들죠. 이제 볼 것도 없습니다. 이런 차는. 그런데 이 매물을 갖고 있는 딜러를 볼게요. 이제 강서구 딜러인데, 저는 이제 강서구 딜러를 좀 좋아하거든요. 이상하게 강서구 쪽은 조금 더 이제 좀 결이 좀 다른 느낌? 비싼 패딩에 침이 튀었네. 강서구 쪽은 좀 매물의 결이 좀 다른데, 전반적으로 딜러분들의 다 캐릭터가 좋고 크게 문제되는 차를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전 강서구 쪽에서 이상하게. 그래서 이 차량의 딜러분은 2002년도 아이디고 누적 판매대수 700대. 뭐 김영철이라는 딜러분인데요. 대충 볼까요? 완무 1인 소유, 완무
이 차는 1인 소유라는 말이 안 써있으니까 1인 소유는 아닌 거고. 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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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모. 이 딜러는 완모만 사는 딜러예요. 이런 딜러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딜러분의 매물은 정말 그냥 깨끗하고 확실한 차만 사는 또 그런 딜러분입니다. 이런 딜러분은. 지금 아까 본 차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차가 좀 비싸더라도 정말 확실하게 깨끗한 차를 신차 가격보다 조금만 싼 가격 정도에 사겠다 싶은 사람은 이제 이 딜러가 갖고 있는 이 매물 중에 고르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 딜러분은 매물 키로수가 17,000, 7,000, 15,000, 1,500, 2만, 44,000, 10,000km, 19,000, 17,000, 9,000 뭐 이런 식이라서 매물 자체가 다 이제 지금 도대체가 2만 킬로 넘는 매물도 거의 없고요. 그나마 키로수가 높은 게 뭐 이 팰리세이드 뭐 이 정도? 뭐 이 정도입니다. 이게 이제 신차 대비 30% 감가 맞은 차네요. 차량 상태는 안 봐도 비디오라서 들어가 보지 않겠습니다. 왜? 우리의 ATP는 소중하니까. 대충 무슨 얘기 하시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딜러의 성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전문가는 아니죠. 우리가 중고차를 본. 저도 전문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딜러를 이렇게 골라낼 수 있잖아요. 딜러의 결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럼 전문가가 한번 걸러놓은 매물을 사는 거나 똑같아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 백화점에서 사면 어느 정도 물건이 한번 걸러진 거잖아요. 우리가 코스트코에서 사면 어떤 물건을 사더라도 한번 걸러진 거죠. 우리가 그냥 뭐 광장시장인가에서 사면 이게 뭐 걸러진 게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떤 딜러에게 사느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느낌이 오시나요? 제가 그걸 보여드리려고 이 딜러는 모든 매물을 다 엔카 진단을 받아놓고 있고 뭐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부터 보실 매물들이 이제 조금은 재밌을 수 있는데 지금까지 봤던 물건들은 막 이제 가성비가 막 좋다는 느낌은 전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진짜 산다면 또 좀 고민의 여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내가 생각할 때는 이 정도는 돼야 가성비가 있지, 이 정도는 돼야 그래도 조금 개꿀까지는 아니어도 약간 꿀이지 싶은 매물들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보여드릴 매물들은 댓글에 훈수 두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뭐 저런 거 뭐 사면 어떻다, 뭐 저런 거 뭐 저 너무 어떻다 하시는데 사람들이 훈수 두는 물건 쪽으로 가야 감가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차들이니까. 누구나 다 좋다고 생각하는 차는, 인기 많은 차들은 감가가 안 되니까 중고차 시장에서 메리트가 좀 떨어지죠. 근데 이제 지금 보여드릴 차들은 아무래도 이제 좀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 이제 좀 트렌드랑 좀 어긋나는 차들이거든요. 그래서 감가가 꽤 괜찮고 그럼에도 저는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하는 점들이 있어 보여드릴게요. 일단 뭐 제가 막 고르고 고른 건 아니라서 이게 엄청 좋다 이런 건 아니고 그냥 대략적으로 저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시리즈 F바디 320i M 스포츠 17년식이고 13만 킬로고요. 차량은 이제 9년 됐고 키로수 13만 킬로. 9년에 13만 킬로다. 저는 제 차 520D가 15년 됐거든요. 그러니까 9년이면 제 차보다 아직 6년이나 젊으니까 이 차를 타서 6년을 타고 폐차한다 쳐도 1,500만 원이면 나쁘진 않은 것 같고요. 이 차는 제가 볼 땐 파키스탄 기준으로 치면 이 차도 거의 신차급 차량이기 때문에 이 뭐 디젤이면 또 좀 모르겠지만 가솔린이라서 뭐 유지 정비하는데 크게 무리도 없고 약간의 누유 있다 해도 뭐 약간의 누유 무시하고 탈 수 있는 가격대 쿨하게 뭐 그렇게 비싸게 주고 산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국내 판매가 워낙 많이 됐기 때문에 이 4기통 20i 엔진은 국내 뭐 520i에도 들어가고 뭐 워낙 많이 판매됐기 때문에 동네 카센터에 가도 정비소 사장님들이 경험이 다 많고 애프터마켓 부품이 많아서 정비가 매우 어렵지 않습니다. 가격은 1,500만 원이라서 저는 뭐 아반떼 3,000만 원 주고 살 바에는 이렇게 10년 된 13만 킬로 F바디 20i 1,500만 원이면 고민을 해볼 것 같거든요. 저는 보험 처리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 차는 보험 처리 내역 용도 변경 이력 없고 소유자 변경 이력 없습니다. 보험 처리 내역이 어머나 2회 438만 4천 원이 있네요. 용도 변경 이력 없고 1인 소유인 거 아주 좋습니다. 1인 소유 아주 좋아요. 근데 보험 처리 내역이 있다. 한번 볼까요? 내 차 피해. 내 차 피해 보면 290만 원 있고 147만 원이 있습니다. 19년도에 290만 원, 18년도에 140만 원. 둘 다 사고 내역이 그리 크진 않거든요. 이제 수입차 기준으로 290만 원은 문짝만 교환해도 뭐 200만 원 나오니까 이것도 그리 큰 사고라고 생각되진 않고 제가 또 보여드릴 땐 논리가 있죠. 19년도에 사고가 났는데 19년도에 보험 처리라고 무려 거의 6년을 계속 이 차를 탔다는 얘기는 타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성능 기록부를 볼까요? 외판도 문제가 없고 뼈대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차는 뭐 그 사고가 큰 사고는 아닐 거고, 뭐 판금은 원래 표시가 돼야 되는데 거의 이제 그냥 뭐 도색 판금 수준의 아주 작은 교환 수준으로 생각됩니다. 엔카 진단을 보면 엔카에서도 교환 내역이 안 잡혔으니까 이 차는 어디 박은 적이 없는 차가 분명합니다. 게다가 1인 소유고요. 이 차는 연식과 키로수가 좀 오래되긴 했지만 이 차를 신차를 출고한 사람은 그래도 돈을 꽤 주고 샀거든요. 17년도에 거의 320i M 스포츠면 거의 뭐 한 4, 5천만 원 주고 산 차잖아요. 신차를 산 사람은 차를 관리를 잘해요. 이 차를 1,500만 원 주고 중고로 산 사람은 이제 대충 관리하지만 구입한 사람의 어떤 그 경제적인 여유도는, 그리고 이걸 또 1인 소유를 이렇게 오래 보유한다는 것 자체는 되게 관리를 잘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연식과 키로수가 있지만 완전 1인 소유라는 특수성, 그리고 가솔린, 보험 처리 내역의 깔끔한 점, 저는 장점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클래스는 영원하, 이 차는 3시리즈긴 하지만 20i 무려 BMW잖아요. 저는 뭐 아반떼 이런 거랑은 그래도 고속도로 나가면 비할 바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타이어가 뭔지 좀 궁금한데 타이어도 미쉐린 타이어를 끼고 있네요. 그러니까 차주가 굉장히 차량을 아끼고 관리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M 패키지 모델이라서 약간 좀 차량을 너무 러프하게 타지 않았을까 싶긴 했는데 좀 지저분한 튜닝이 없어서 저는 이 차는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는 저도 한번 장난으로 사보고 싶은 정도. 저도 뭐 차가 없다면 세컨카로 뭐 장난으로 한번 사보고 싶은 정도. 장난으로 샀다가 차가 너무 멀쩡해서 한 10년 탈 수도 있지만 1,500만 원 정도면 저는 이런 차는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딜러를 볼까요? 이분도 강서구 딜러분이고 판매 중인 차량을 보겠습니다. 강서구 딜러분이고 가입 연도는 26년 1월. 굉장히 신규 아이디라서 좋은 인자는 아닌데 딜러분 자체가 워낙 어려 보여요. 그래서 딜러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습니다. 차를 좋아하면 대학교 졸업 후 중고차를 시작했습니다.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딜러분 같고요. 차 자체가 1인 신조 완무, 여성 1인 신조 완무라는 표현은 없으니까 얘는 이제 사고 찬 것 같고, 1인 소유 무사고, 완무라는 표현이 없으니까 이거는 이제 완전 무사고는 아니고 이제 무사고차. 중고차 업계에서 완전 무사고랑 무사고랑 좀 표현이 다르거든요. 여성 운전자 완무, 1인 신조 완무, 여성 1인. 그래서 들어가서 보지 않아도 굉장히 깨끗한 차들만 매입하고 있는 딜러분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제 여성이 소유라는 거는 믿을 수도 없고 이게 뭐 좋은 인자인지 나쁜 인자인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건데 어쨌든 1인 신조 완무 위주의 차량을 구입하는 딜러로 보입니다. 굳이 들어가서 보지 않아도 차량의 결은 꽤 좋아 보이고요. 이런 딜러분은 이제 제가 볼 때는 괜찮습니다. 믿을만합니다. 그리고 강서구도 믿을만하고요. 시간 관계상 하나하나 열어보는 거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차량 보겠습니다. 제네시스 EQ900 3008 GDI AWD 프리미엄 럭셔리 2,690만 원이고요. 차량은 18년식, 대충 한 8년 정도 됐고, 이게 19년이라고 봐야 되니까 20, 21, 22, 23, 24, 25, 26 대충 7년 됐고, 키로수는 9만. 7년에 9만이면 거의 새 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7년에 9만이면. 차주가 막 이렇게 덕지덕지 소유자가 여러 명이지만 않으면 차는 거의 새 차일 겁니다. 다 보면. 제가 이제 이런 차를 가져온 이유는 이제 이 차는 신차 대비 출고가 이제는 시차 대비 이제 30%예요. 대형 차량들이 감가가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아반떼, 뭐 투싼 뭐 이런 차면 감가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애매한데 대형 차들은 중고차를 산 사람이 별로 없어서 감가가 괜찮아요. 그래서 사실 전혀 이런 차에 관심 없었어도 그냥 뭐 그랜저 살려고 생각했던 사람은 그냥 EQ900으로 가버리는 것도 저는 방법 중에 하나로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차가 좀 커서 오는 불편함은 있겠지요. 저도 뭐 약간 이런 차에 관심이 있긴 있어요. 한 번 정도 한 1, 2년 정도 운행해 보고 싶기는 합니다. 뭐 대형에서 오는 또 다른 느낌이 있긴 하니까. 차가 일단 싸잖아요. 2,690만 원. 보험 처리 내역을 보겠습니다. 보험 처리 내역을 보시면 용도 변경 이력 없고 소유자 변경 이력은 1회, 보험 처리 내역은 3회 215만 3천 원, 타차 가해는 4회 302만 5천 원. 그래서 소유자 변경 이력을 보시면 18년도 11월에 출고됐고 25년도 11월에 소유자 변경이 있어서 이건 아마 매매 상사로 넘어갔고 11월부터 이제 그냥 상사 매물로 안 팔리고 있는 게 아닌가. 지금 3개월 됐죠. 그런 걸로 보이고, 보험 처리 내역을 보겠습니다. 보험 처리 내역은 21년도 10월 달에 93만 원, 18년도 12월에 57만 원, 19년도 4월 달에 63만 원. 이거 어때요? 매우 좋죠. 매우 좋죠. 이제 감이 오시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작은 금액을 보험 처리를 이렇게 나쁘게 찌질하게 막 이렇게 한 차를 좋아해요. 왜?
이런 거 50 몇만 원, 60 몇만 원도 막 보험 처리를 하면 얼마나 차를 깨끗이 운행했을까. 조금만 긁어도 보험 처리. 조금만 긁어도 보험 처리. 이 차는 큰 사고 났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60만 원, 120만 원, 30만 원, 76만 원. 이 차는 깔끔합니다. 그래서 엔카에서 봤을 때는 프론트 팬더 한번 교환이 있는데, 제가 뭐라고 했죠? 저는 이제 팬더 교환을 좋아하지 않아요. 이쪽 뒷문짝은 판금 있고 정말 그냥 다 자질구레한 것들 판금하고 되게 그냥 살짝 기스난 거 팬더 교환한 수준. 이거 절대 때려박은 차 이다 아니다. 절대 때려박은 차 아닙니다. 이 차는. 타이어는 이제 굿 이어 타이어를 끼고 있고, 뭐 2,600만 원대 100이랑 3.8의 이런 대형의 1인 소유. 사실상 저는 이거 완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완무 차량 가치가 없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딜러 성향은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차량 보겠습니다. 6 시리즈 GT 620D 럭셔리 차량이고요. 20년 1월식이니까 이게 대충 6년 정도 됐고, 키로수는 12만 킬로. 6년이니까 제 차가 15년 된데 저 2011년식 타는데 이 정도면 연식도 괜찮고 키로수도 한 12만 킬로 정도면 뭐 나쁘지 않습니다. 디젤에 대해서 사람들이 거부감이 많은 게 좀 문제인데요. 제가 뭐 굳이 저도 ATP 쓰면서 추천드리지 않겠습니다. 뭐 사기 싫으면 사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이 디젤을 굉장히 싫어하시는데요. 사실은 그 점이 중고차를 보시는 분들에게는 이제 장점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면 시장에서 인기가 없기 때문에 감가를 많이 맞거든요. 그래서 6년에 10만 킬로 좀 넘었는데 감가가 60% 맞아서 신차 대비 40% 가격에 3,400만 원에 럭셔리입니다. 그래서 내부 옵션이 꽤 좋을 거고, 이 6 시리즈 GT는 이게 7 시리즈 바디잖아요. 그래서 차량이 실제로 꽤 크거든요. 차량이 꽤 큽니다. 뒷좌석도 꽤 크고 프레임 리스도 오고 이래서 이 정도를 거의 아반떼 신차 가격에 구입하고, 20 디젤이면 출력 없지 않냐. 날라다닙니다. 20 디젤 정도면. 연비 좋지? 날라다니지? 이 차는 명예변경 한 번 있고 보험 처리 내용은 354만 원, 83만 원. 보험 이력은 볼 것도 없이 괜찮고, 소유자 변경 이력만 한번 볼까요? 20년도 1월 최초 출고되었고 26년도 2월 달에 소유자 변경되었습니다. 차주가 얼마나 속이 상할까요? 차가 완전 새 차고 깨끗한데 60% 감가 맞아서 40% 가격에 나와 있으니까 실제 차주는 딜러한테 돈을 더 못 받았을 거예요. 물론 출고할 때도 할인을 좀 받았겠지만. 그래서 이런 차는 이제 디젤이고 키로수가 12만 정도 되니까 뭐 이래저래 조금 차량 관리에 조금 관심이 있는 사람이 매입을 하는 게 낫긴 하겠지만, 3,400만 원에 6 시리즈 GT 저는 메리트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매물 보겠습니다. 마지막 매물이고요. 대형 디젤 수입차 감가도 잘 맞는 대표 7 시리즈 730 디젤 엑스드라이브 M 스포츠고 21년식 5월식 대충 5년 정도 됐고 키로수는 15만 킬로. 특히 수입 대형 차량이 키로수가 많으면 감가를 많이 맞아요. 이게 좀 싸가지고 저도 이거 좀 이상하다 사고 찬가 싶은데 키로수군요. 15만이 되면 이게 사는 사람이 없거든요. 저는 사실 연식 대비 키로수가 많은 차를 좋아하는데 대부분 이 중고차 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저랑은 입장이 반대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연식 대비 키로수가 많은 차를 좋아하는데, 이 차는 1년에 3만 킬로 정도 뛰었잖아요. 연식 대비 키로수가 많으려면 이게 좀 고속도로를 달려야 연식 대비 키로수가 많고, 실제 주행거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차의 부하가 누적되긴 하지만 주행거리와 차에 누적되는 그 부하 정도의 양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편차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오프로드를 10만 킬로 달린 차랑 온로드인데 시내 주행과 과속방지 턱 넘으면서 10만 킬로 다닌 차랑 시내버스처럼 택시처럼, 혹은 고속도로에서 완전 2000rpm으로 1500rpm으로 1시간에 100km씩 뒷짐지고 걸어다니는 느낌으로 10만 킬로 뛴 차량이랑 차량에 가해져 있는 누적 부하 상태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완전히. 그러니까 이게 키로수가 많아질수록 차의 누적 부하가 많아지는 건 맞는데 그 기울기가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이 키로수라는 거는 정보긴 정보인데 이게 어떤 형태의 주행을 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데, 우리가 시내 주행으로 1년에 3만 킬로 뛰는 게 쉽지 않아요. 시내 주행 갖고. 그러니까 이게 1년에 평균 3만 뛰었다는 거는 특정 연도에 막 5만 6만 뛰었다는 얘기인데, 이 고속도로랑 국도를 되게 많이 다닌 차예요. 그러니까 이런 차는 막 집은 대구인데 포항으로 출퇴근했거나 뭐 이런 차거든요. 집은 인천인데 어디 판교로 출퇴근했거나 이런 차들인데, 이게 시내 주행만으로 다니긴 쉽지 않습니다. 이게 만약에 시내 주행 차라면 이게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에 등록되어 있으면서 인천공항 다녔다면 말이 좀 되긴 해요. 그런 차라면. 이제 개인 소유 차량이면 아닐 가능성이 높고, 이런 차는 고속도로를 많이 다녔다. 그래서
많이 다닌 비중이 꽤 있을 거고, 그래서 이 차의 15만 킬로 중에 제가 볼 때 적어도 10만 킬로 이상은 대부분 고속도로다. 그래서 이 차는 사는 입장에서는 실제 차량의 상태에 비해서 감가를 많이 맞은 거죠. 상품성이 좀 떨어지니까, 인기가 없으니까 가격이 떨어진 거고, 나는 이 매물의 진가를 알기 때문에 나는 이게 개꿀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신차 대비 70% 할인 가격이고, 이게 약간 과장은 있는 게 신차도 할인은 좀 있었을 거예요. 이게 이제 7 시리즈 30 디젤이 막 1억을 많이 넘진 않을 거기 때문에 뭐 할인을 꽤 하긴 했을 겁니다. 근데 이 디자인 자체가 아주 구형 디자인은 아니어서 뭐 옵션이야 완전 풀옵션일 거고, 게다가 엑스드라이브에 M 패키지까지 있으니까 뭐 오너 드라이브로서 누릴 때는 이만한 축복이 없을 건데, 5천만 원씩이나 주고 사야 되냐, 그래도 비싸지 않냐? 근데 이제 그래도 뭐 1억 초반은 했을 것 같은데 뭐 메리트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뭐 여윳돈이 많았다면 재미 삼아서 이런 차를 한번 사서 너무 좋아서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았을까. 이런 차 이제 10년 타도 팔기가 아깝잖아요. 감가가 너무 많이 돼서 10년 더 타면 이제 장가가 안 남을 텐데 차는 너무 멀쩡할 테니까. 이런 차도 좀 그런 면이 있죠. 보험 처리 내역을 볼까요? 보험 처리 내역 봤었나? 이 용도 변경 없고, 소유자 변경 이력 없고, 1인 소유고, 245만 1,000원, 58만 4,000원, 볼 것도 없습니다. 타이어가 궁금한데요. 타이어는 이제 피렐리를 끼고 있네요. 피렐리. 그러니까 타이어도 좀 신경 써서 다는 차주로 보입니다. 대충 이 정도 느낌이고요. 차를 어떻게 고르는지 느낌이 오셨나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많은 분들이 또 후속 영상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 제가 조금 더 열정적으로 중고차 영상을 계속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저런 테마를 갖고 좀 꾸준히 말씀드릴 것들이 있기는 한데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오늘 영상은 이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 위주로 보여드렸고, 이런 느낌으로 차량을 고르시면 되고, 오프라인 매장 가서 그냥 이렇게 막 이 차 저 차 구경하면서 차를 사시는 게 제일 안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완전 호구 잡히기 좋고, 이런 기준으로 볼 때 절대 사면 안 되는 차들을 여러분이 사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차량을 골라서 리스트를 딱 적고 가서 이제 그 매물만 딱 보고 골라서 오시면 됩니다. 제가 실제로 차를 보러 가서 하는 건 저는 거의 없고, 이제 딜러가 좀 대화가 잘 되느냐 그런 거를 좀 보고, 그 다음에 뭐 흡연차냐 아니냐 그 정도는 봅니다. 이제 흡연차면 냄새가 안 빠지니까요. 그 정도까지만 보고 저는 오프라인 가서 실제로 이 차가 사고차인지 아닌지 막 보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시운전도 사실은 거의 할 필요성을 저는 느끼진 못합니다. 제가 예전에 스파크 살 때도 시운전 하고 사진 않았고요.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속도로 1차로는 앞지르기 차로입니다. 계속 주행을 하시려거든 주행차로로 내려오십시오. 앞지르기 차로 계속 주행은 단속 대상입니다.